이렇게 된 거죠?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돈방송님, 호박너클님, 박예신님도 돈방석 올라타기 쉽지 않은 시장인데, 그죠? 노블트님도. 자, 이제 11월 샤방샤방님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렇게 제가 사실 9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11월 그 이전에 작년에도 11월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부분에 이 대주주 요건과 관련돼서 매물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급이 안 좋은 거예요. 가장 기본은 시장에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방송을 통해서. 자, 대한유화가 2천억. 올해 2천억 정도 벌어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40만 원 찍고 지금 18만 원이에요. 영업이익 2천억. 그런데 시가총액은 1조 1천억. 어제 기준이에요, 이건. 그런데 자이언트 스텝 시가총액이 1조 1천억대예요. 오늘 조금 빠졌으니까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영업이익은 올해 적자예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 안 돼. 항상 섹터가 성장하는 거에 성장 멀티플을 주는 거니까. 이제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냐면 그만큼. 근데 이런 멀티플을 준다는 건 뭐예요? 올라갈 수 있는 적자인 회사도. 그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그걸 누가 얼마만큼 줄 건지. 모르죠, 사실. 그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줄 거냐? 단순하게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천억이면 5년 벌면 1조잖아요. 그죠? 그럼 시가총액지 1조가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면에 지금 적자야. 적자인데 1조야. 시가총액이. 이게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자이언트 스텝도 여러분들 처음 뭡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10월 13일이죠. 그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기 이거 메인에 있네 지금. 그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 메타버스 3주 전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 이해해야 된다. 그죠? 거기에 왜 ETF가 들어와서 돈이 몰리니까. 그죠? 그 영상에 이거 이제 NFT 관련 부분도 사실은 11월 2일 날 이야기했었던 건데 여하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 수급에 안 좋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이거 빅 IPO. 이게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시장의 교란 역할이지. 거기다가 내일이 우리 시장의 옵션 난기. 그죠? 자, 이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 고객위탁금은 지금 어디 갔어? 정체돼 있잖아요. 그죠? 얼마에서 오늘 11월 8일까지 66조네. 그죠? 65조에서 70조 사이를 계속 맴돌고 있어요. 고객위탁금. 그러니까 새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거 올해 초하고 똑같아요. 고객위탁금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올해 초에. 그런데
새로 신규 상장한 종목들, 그제?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크죠? 응?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한번 볼까요? 카카오페이 20조, 그죠? 20조, 카카오뱅크 28조, 그죠? 거기에 크래프톤 24조, SK 바이오사이언스 17조, 뭐 10조, 20조 넘어가잖아, 다. 그죠? 오늘 상장한 DOU, 뭐 얘는 1조 3천억밖에 안 되지만, 응? 조그만 기업들도 많이 상장을 했죠, 그죠? 큰 기업만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줬는데, 그러면 뭡니까? 쟤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 말고는, 그리고 거기에 공모하러 들어갔었던 그 부분 말고는, 즉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가면서 그 시총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큰 기업, 시가총액 5조 이상의 기업들, SD바이오센서, 뭐 일진하이솔루스, 롯데렌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런 종목을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매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가 증가를 했다. 어제까지. 지수는 3% 상승을 했는데 그건 엄청나게 수급적인 부담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요 표로 보여준 내용인 거예요. 이제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뭐 사드 얘기, 보호예수 이런 물량 이야기는 냅두고, 이제 12일 날 옵션 만기 끝나고 12일 날 새벽에 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MSCI 코리아 반기 리뷰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때 이제 크래프톤이나 FNF, LNF, 카카오 게임즈, 일진머트즈 이런 거에 패시브 유입 규모가 한 크래프톤은 4,990억 정도, 그지? 그리고 FNF는 1,440억 정도, LNF 1,670억 정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미리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공모가 대비 이 밑에 있는 종목 부분들은 오히려 더 세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게 수급적인 요인이죠.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던 내용은 넘어가고, 설명드리지 않았었던 부분부터. 이제 요거를 너무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과 연관성이 높아서 중국 공급망이 확대되던 타이밍엔, 그죠? 인프라 구축에 필요했었던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화 이런 섹터들이 강했다면 지금은 2008년 이후로, 그리고 본격적인 부분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비대면, 플랫폼, 비제조업 이쪽이 중심이 되면서 미국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은 건데, 그게 뭐냐? 조금 이게 분리해서 보면 구경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쪽이냐, 신경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쪽이냐, 그죠? 그 부분이 크다. 그럼 미국은 제조업 안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큰 패러다임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제조업 플랫폼,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 부분들은 뭡니까? 비제조업 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제가 한 3주, 4주 전부터 이 표를 계속 여러분들께 보여줬죠? 뭐, 그죠? 이거. 비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메타버스, K-팝, K-컨텐츠 드라마, 게임, 이 빨간 거. 그리고 이 그린 에너지 쪽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이 자꾸 소형 SMR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요 하나고 나머지는 뭐 별 볼 일 없다. 지금 부분이 왜 그것이 11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10월, 11월 이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인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변화고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회원님 중에 갤럭시 모니터리하고 다날 뭐 이런 메타버스 이쪽 종목 들고 계신 분들한테 매도라고 아침에 매도하고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변곡점이 나타나 줘야 돼요. 응? NFT가 그죠? 메타버스가 앞으로 더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고 K-팝도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고 K 콘텐츠 드라마도 엄청나게 커질 시장인데 그죠? 거기에 그런데 주가로는 이제 조그만 종목들의 주가들은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다. 그죠? 여러분들 2차 전지 소재도 올라가다가 그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시장의 중심은 이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단호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성장주도 떨어졌어요. 자, 이제 비교를 해봐요. 자, 에코프로 BM 오늘 떨어졌어요. 그죠? 2차전지 소재 얘네도 조정을 받으면 뭡니까? 여기서 9월 달에 48만 원에서 이제 39만 6천 원까지 20% 넘게 조정받죠? 조정받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또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응? 2차전지 소재 그게 성장주니까 구조적 성장 섹터니까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 그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10월 13일 ETF 돈이 모인다. 그죠? 이 10월 13일 ETF 형성하고 나서 돈이 모이니까 쭉 끌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메타버스가 자이언트 스텝 거기에 NP 거기에 넥스트 이건 이제 조그만 종목들이고 그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네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 그죠? 구성 종목에 하이브 그죠? 그게 출발점이 어디예요? 10월 13일, 14일 요때야. 그게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돈이 ETF로 돈이 몰리니까 아까 공통점이에요. 10월 13일 그때부터 조금 하이브보다는 못하지만 JYP나 이런 애들도 요 10월 13일 요 라인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저 그러면 NFT 대장 갤럭시 모니터리 그죠? 바닥권에서 쫙 해서 올라온 게 메타버스와 게임, 엔터, 문화, 콘텐츠, 뭐 이쪽에서 NFT로 연결되면서 얘도 10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오늘은 단기 매도 때리는 날. 그죠?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으니까 이격이. 서울 옥션은 어제부터 비시덕거렸지. 그죠? 그러니까 세게 떨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조종을 좀 보여줘야지. 그런데 뭐 단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라인에서는 또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그죠? 그러니까 횡보하면서 이건 조금 더 내려오면서 기술적 흐름으로 그러면 밀리면
여기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섹터 종목 부분들은 한 5% 정도 더 밀린다면 다시 들어가도 된다. 왜? 그 메타버스나 ETF나 이런 산업은 끝나는 산업이 아니에요. 비제조업 중심의 흐름을 갖고 가고 있지만 그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격이 너무 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리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그죠? 여러분들의 이 속에서 자꾸 이해를 해야 된다. 저도 그 리포트들을 여기다 여러분들 그 올려드리면서도 뭐에 어려워. 어려워. 왜? 우리가 접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니? 뭐, 왜 내용은 다 없어지고. 그죠? 이 빨간 게 지금 힘을 갖고 움직이는 상황. 왜? 아까 이야기한 전체 시장의 고객 예탁금이 대용주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 뭐에 중국의 헝다그룹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그죠? 중국은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중국이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지. 중국 경기가. 응? 그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 중국 연관 경기 민감 섹터인 소재, 산업재, 그죠? 이런 부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중국 GDP 성장률 부진, 심각한 성장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11시 전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다 높게 나왔다. 그거 빌미로 또 하락을 시켰죠. 그죠? 다시 되돌아가서 자, 중국 차트 한번 봅니다. 심천. 그죠? 하락시키고 나서 오후 들어서 반전시켰죠? 되돌아 나왔고. 그죠? 아랫꼬리 달고. 홍콩도 양봉 냈네. 그지? 저 그랬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거 얘네 여러분들 지표 발표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 발표는 뭡니까? 후행성이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 석탄 가격 석탄 뭐 어떻니 해서 난리가 났다. 응? 천연가스가 어떻다 막 한 게 10월달 아니야. 10월 초. 10월 초.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얘기했죠. 그 천연가스나 중국의 석탄 가격 다 내려오고 있다. 급락했다. 하나만 안 떨어진 게 유가다. 응? 중국이 석탄 채굴 지금 무진장에 되고 있어서 재고 일수 늘어나고 그런데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석탄 가격이 급등한 그 흐름 속에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뭐예요? 높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거 장중에 잘 보세요. 분봉으로 한 30분 정도로 10분 정도로 보자. 그죠? 이렇게 급락시키고 그죠? 우리 시장 마감하고 딱 나니까 그죠? 끌어올려 놨잖아. 근데 우리 시장은 뭐예요? 바보처럼. 응? 지리지리지리 그죠? 초반만 해도 그래도 조금 버티더니 그죠? 자 10분봉 한번 보면 중국 PPI CPI가 발표된 게 10시 40분 11시 요쯤이거든. 그죠? 이때부터 계속 치고 내려온 거예요. 누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시키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면서, 그죠? 제가 웹도덕 현상 이야기를 자꾸 했잖아요. 지금은 뭐다? 내일 옵션 만기를 겨냥해서 외국인들이 풋 옵션을 잔뜩 샀어.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못 올라가게,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고 이렇게 만드는 구조로 선물을 매도를 때리고 풋 옵션을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형태를 갖고 가면서 짓눌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이 변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옵션은, 풋옵션, 밑으로 하방으로 때린 부분은 내일이면 이제 끝나.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죠? 선물도 오늘 외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최근 흐름으로 보게 되면 선물은 오히려 매수가 더 많아요. 누적으로는. 응? 여기 보시면 누적 최근으로 보면 2만 계약 정도 매수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옵션 만기까지 이악 물고 털겠다는 거예요. 응? 자, 업종 종합지가지수 다시 들어갑니다. 응?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야. 그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 1차 하락했고, 마디 2차 하락. 여기서 2차 하락했고, 그죠? 그 다음 3차 하락을 요 범위를 지금 갖고 가는 게 요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또 나오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3단 하락이죠. 이거 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요 타이밍엔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쭈르륵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만 지금 계속해서 3주를 찔끔찔끔씩. 그죠? 미국 시장 올라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고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지겹게 가면서 뭐 종합주가지수의 라인을 요거 있죠. 그죠? 요 라인 부분을 요게 큰 박스인데 요거 끌고 온 거야. 그죠? 그러면서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적 흐름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게 왜? 경기가 안 좋고 중국의 경기가 안 좋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의 가장 근본은 미중 관계의 악화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약세, 교육 조건이 안 좋아지고 거기에 병목 현상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형태 그러면서 그린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인플레이션의 우려 이것도 다 접목돼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지수 상황으로는 거의 왔다. 그러면 이제 반전의 포인트를 잡으려면 항상 제가 아까 여기에 비워놨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 30분을 하다 보니까 다 준비된 내용을 다 이야기를 못하고 마감했는데 그죠? 그게 뭐냐면 뭐예요? 옵션 만기 이후를 기대한다. 응? 여기에 할 얘기가 참 많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이미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고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 속에서 지금 이 그린플레이션이나 그죠? 그리고 인플레 압력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그죠? 아까 인둥이님 그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그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탄소 중립으로 가는 흐름으로 갖고 가면 제조업들은 전부 다 15%에서 20% 글로벌 시장의 제조업들은 15%에서 20% 하락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요 혹시? 응?
탄소 중립을 못하면 기업이 그거 오래전에 올해 이 돌직구 타임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중국 경기도 문제고 원자재 가격도 문제고 병목 현상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또 문제는 이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배출권 거래제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21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제3기 하면서 그죠? 유상 할당 비율을 했단 말이야. 응? 탄소를 줄이라고 강제로 기업들에게 할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도표라고. 응? 이도표. 소재 산업재 업종, 에너지 업종,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폐기물, 운송, 비철금속, 자동차, 그나마 조선기계는 좀 적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 부분이 이 에너지, 소재, 산업재 부분, 제조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조업. 그러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감하지 못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자재 가격 올려가지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 부분의 흐름을 갖고 가다 보니까 산업재 소재 이쪽은 더 떨어지는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기 민감주는 하지 말라고 초지일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초지일관. 그죠? 물려도 2차전지 소재에서 물리고 물려도 수소산업에서 물리고 물려도 원자력에서 물리고 응? 이런 성장하는 산업 쪽에서 물리는 게 차라리 낫다. 응? 그냥 경기 민감 쪽으로 해서 물리면 답이 없다. 특히 뭐예요? 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 부분들은 더 치명적인 타격을 계속 보일 거라고 여러분들. 응? 이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여기다 또 그러니까 지금 주가 봐봐요. 현대제철, 포스코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 죽사 발라고 있죠? 그죠? 제가 5월 달에 이 공개 방송을 하면서 포스코 사상 최대 실적이다. 포스코 막 산다고 하는 거 제가 못 사게 했더니 올라간다고 팍 저한테 나중에 봐라. 잠깐 월봉에서 반등하는 거에 잘못 들어가면 되돌아오지 못한다. 조선 막 수주받고 막 하니까 조선주들 제2의 조선의 붐 이렇게 얘기하는데 꽝. 반등이다. 반등. 항상 얘기하잖아요. 반등은 반등일 뿐 그거를 일봉에서 보지 말고 월봉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잖아요. 아까 방송에도 이야기했었던 코로나19 이전엔 글로벌 시장이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까? 그러면 기저효과로 올라왔는데 올해 기저효과로 코로나로 막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게 살아나가지고 올라온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건데 그게 앞으로도 경기가 코로나 풀리면 막 좋아지는 세상이 펼쳐질 것처럼 그거 아니다. 절대. 응? 미국이 인프라 구축하면 경기가 막 좋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인도하고 중동하고 중국하고 인프라 구축했던 2003년에서 2007년이 끝이야. 장치 산업의 햇빛은 거기가 끝. 그 다음은 뭐예요? 모조리 파동, 반등, 그리고 아니면 치킨 게임의 승자가 돼야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또 잘못 들어서 이런 종목을 지금 팔라 이 의미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유형도
반등이 들어올 만한 타이밍에 와 있어. 그러나 그 반등을 보고 매수하지는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반등 흐름이 전개될 때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런 이 ESG로 보나 본업으로 보나 그죠? 반등을 해도 그 폭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올 반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살펴봐야 되고 그런 흐름에 이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흐름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상 최고의 실적인데 포스코가 이렇게 떨어지지. 그죠? 이게 뭐냐면 월봉에서 반등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월봉에서 포스코 기준 여기 이전 고점 여기 딱 도착하고 나서 이게 뭡니까? 응? 여기 76만 원 갔던 주식이 15만 원 왔고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에 회복된 반등을 보여줬잖아. 그죠? 이게 다 이런 모습이 조선철강건설 기계지주화학 모습이야. 안 봐도 비디오지. 그죠? 한국조선해양. 이게 뭐 장치산업들. 그죠? 이거 보고 막 월봉 보고 여기 월봉에서 막 해서 이거 이렇게 갑니다. 이런 건.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반등입니다. 상승이 아니고 상승은 뭐예요? 이런 게 상승이지. 월봉에서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가는 게. 그런데 월봉에서 산업의 흐름 부분이 죽은 산업을 그죠? 월봉에서 이렇게 가다가 쉬면 많이 올라왔다리고 자꾸 월봉에서 저 밑에 있는 애들 산업이 죽은 산업들 그 반등을 보고 그게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화학, 롯데케미칼 그죠? 원위치 왔네. 거의 모습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지? 이 위치까지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월봉상으로도 반등 들어올 만한 타이밍에 온 거지. 그런데 얘가 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냐? 그런 일은 없어 절대. 그죠? 포스코도 이제 20개월 여기 올라오는 라인 들어와 있으니까 반등할 만하잖아. 그 반등이 뭐해?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응? 이해돼요? 여기서 또 이런 얘기 듣고 이 업종 안 좋다고 또 여기서 막 쫓아가서 매도하고 이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기저효과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내려오고 그 중에 그 산업 내 중에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정유 이 업종은 저는 절대 안 한다이잖아요. 여러분들께 몇 년이 되도록 2003년에서 2008년까지는 저 그런 업종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다만 그 업종에 속해 있는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하려고 사업에 다각화를 하는 기업 그거는 잘 봐야지요. 응? 본업이었었던 조선이니 본업이었었던 철강이니 본업이었었던 건설이니 본업이었었던 화학이니 이게 아니라 그 본업을 뒤로 하고 성장하는 산업 부분 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업 본업보다 더 비중을 크게 갖고 가려고 하는 기업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지. 인둥이님. 네, 맞아요. 무소대나무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LG노텍은 떨어져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리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메타버스 관련 기업, 뭐 애플이 조금 뭐 9천만 대 판매할 거 8천만 대 뭐 그죠? 실적이 1조 이상인데 영업이익이 한 해 1조 이상인데 5조밖에 시가총액이 되지 않는데 무슨 애플의 뭐 그거 판매 조금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거 생각하지 마라. 3D 광학 솔루션 그 속에서 앞으로의 자율주행 그리고 앞으로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현저하게 싼 거단 말이에요. 그죠? 모순애나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전은 싫어. 그런데 여하튼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하면서도 9월부터는 제가 가입비도 확 올려버리고 그죠? 방송하면서는 한 번도 제 입으로 뭐 회원 가입하라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죠?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실 거야. 왜 가격을 확 올려놨게 들어오지 마시라고. 응? 시장 아시죠? 한 달 가입비 120만 원 확 올려놓은 거 9월 10일인가부터 그죠? 왜? 들어와 보니 수익 나기 쉽지 않은 타이밍이야. 한마디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란 회원 뭐 가입하라 이런 얘기 너 중간중간에 뭐 이런 거 조그만 종목들 뭐 메타버스니 응? 이런 주식들은 함께 다 같이 들어가고 할 만한 흐름이 아니야. 조금 들어가는 거 조금 들어가서 내가 1억 계좌인데 응? 500만 원 들어가서 그거 10% 20% 놔도 별 효과 없고 큰 대형주의 움직임이 쉽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그럴 때는 내 걸 지키고 보유하고 내 기업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얘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죠? 보유.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확 올려놓은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서서히 오기 시작한다. 그죠? 중심에 지금 오늘 이렇게 섹터의 대부분이 다 파란 배추밭이 쭉 나왔어. 그죠? 배추밭 쭉.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한 중국 영향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행여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예상보다 높은 부분에 나스닥 선물 0.4%까지 약세 그죠? 미국 시장 많이 올라왔다는 거 부담 그런데 개뿔 미국 시장이 어제 물가 때문에 떨어진다고 뉴스를 전부 다 내보냈는데 뉴스 미국 시장에 떨어진 부분 어제 테슬라가 가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의 오지랖 때문에 떨어진 거지 그게 금리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응? 예상만큼 예상치에 부합한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 그죠? 그런 상황에 금융주가 오히려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만약에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엄청난 부담이었다면 어제 금융주는 올라가고 다른 쪽 라인들이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그죠? 실질적으로는 급등했었던 3주 동안 급등했었던 테슬라가 이틀 동안 17% 떨어진 거 그거 제외하고는 개별 종목의 뉴스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면 여러분들 물가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런 흐름들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일 옵션 만기 이후 흐름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으로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했었던 이제 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제? 요게 이제 옵션 만기 끝나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막 급등했었던 낸을 쫓아가는 것보다, 그죠?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이 11월, 12월 매물 거기에 이제 마지막 관문인 11월 25일 날 금통위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형주 쪽 라인 부분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에 와 있다. 아시죠? 배당 관련 자금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시간, 흐름 부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배당 받는다고 여러분들은 배당 관련주, 연말 배당 받는 관련주, 뭐죠? 뭐 많이 사면 얼마짜리인지 뭐 몰라도 하여튼간 뭐 10만 원짜리 1000주 사는 게 끝이라면, 그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금의 규모가. 그제?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그런 흐름들에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죠? 성장 섹터와 경기 민감 섹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민감주는 그죠? 경기 민감 섹터는 경기가 막 좋다 그러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 기억하실 거야. 돌직구 방송 첫 번째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거니까. 그죠? 항상 경기 민감 섹터는 경기가 좋다라고 할 때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경기 민감 섹터는 역발상 투자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그럴 때 분할해서 매수 사놓고 경기가 좋다 할 때 매도하는 개념이 경기 민감주들이에요. 응? 시장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다못해 국가라는 게 말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 소재 이런 관리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거 중국이 만약에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지네들 LFP 배터리 이 산업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쪽에 들어오는 거 딱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2차전지 어떻게 만들 거냐고. 뒤늦게 뭐 어제 뉴스 보니까 칠레 뭐 어떻게 하고 칠레가 우리나라 한 12% 우리나라가 칠레에서 한 12% 수입하나? 그런 건 관리를 해야죠. 국가 기관 산업과 관련되고 앞으로 산업에 성장하는 쪽 라인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관리해야지. 우리 일본한테 맞아봤었잖아. 어떻게 요소수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저 선진국의 편입하니 많이 하냐고. 그죠?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전부 다 정말 온 국민이 매진해야지. 엉뚱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꾸 뭐 이거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려 이거보다 잘 먹고 잘 살게.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또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잘 먹고 잘 사는 길, 이런 길들로 가려면 이런 산업, 성장하는 산업들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이 자꾸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자, 여기서 아까 설명하지 못해 이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었는데, 그죠? 10월 18일 날,
공개 방송할 때 제가 원전 관련 이야기하면서 소형 모듈화 SMR 이거 관련해서 탑픽은 한전기술이라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근데 요것도 조금 주의는 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뭐 프랑스도 그리고 영국도 미국도 이 SMR 쪽에 집중하려고 하는 건 맞아. 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에 이 다른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그 속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탈원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저는 원전이 올라가는 거에 쫓아가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EU, 영국, 중국, 캐나다, 러시아, 인도가 다 대부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죠? 하는데, 이걸 잘 들으시라고. 응? SMR은 대량 제작을 하고 조립해야 돼. 응? 대규모. 그래야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지난 40년간 SMR 사용량화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실패를 했어요. 뭐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 기술은 좀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고,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나트륨, 소듐은 폭발과 화재 위험이 커요. 그래서 실패로 인해서 핵폐기물로 전락하면 그 처리 비용이 엄청나. 그죠? 탄소 제로 하겠다고 이거 잘못 썼다가 이 핵폐기물로 전락하면 그 처리 비용이 막대하고, 그리고 지금 원전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원전 한다고 맞아 정책적으로 막아난 거 혹시나 정권 바뀌면 원전이 확대될 수 있어. 그런데 원전 어디다 질 거요?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의 집 앞에는 안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원전 찬성하시는 분들, 저는 찬성과 반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전은 더 하자고 그러는 분들, 여러분들 고향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다면 또 반대할 걸? 제발 그러지 좀 말자고. 그죠? 내 집 앞은 안 되고 다른 데는 지어야 되고, 그 무슨 개떡 같은. 그런데 원전은 원자로의 열을 물로 식혀야 되기 때문에 강가와 해안가, 그래서 저 포항, 울산 이런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이 뭐 앞으로 진다리면서 저기 저 서쪽으로 저 바닷가 쪽으로 쭉 한다고.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폭염이나 태풍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해수면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 확 뒤집어지면 어쩔겨? 그런 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요인, 불안한 요인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SM 원전 관련주를 내일 다 팔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안 좋은 것도 염두에 두면서 기술적 흐름에 대응을 해야지, 그냥 중국이 앞으로 150기 한다 안 한다 뭐 이것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죠? 내년이라도,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잘 실감하지 못한다. 근데 계절이 하나인 나라들은 그걸 엄청나게 뼈저리게 실감을 하고 있고, 행여나 우리 내년에, 그죠? 우리 올 겨울에 무지 춥다고 그러는데 무지 따뜻해지면 어쩔겨? 그런 변화 오면, 따뜻해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런 기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후의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바닷가 근처에, 강가 근처에 원전 건설했다가, 그죠? 그 피해, 기후 위기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기회는 이 옵션 만기 이후에 섹터 변화 흐름 부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었고, 뭐 전체적으로는 요것도, 그죠? 둘이 화상으로 또 싸울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그죠?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건 중국이 대만 때리는 것밖에 더 안 좋을 게 있어요? 그죠? 극단적으로 보면. 대만 문제로 두 나라가 이미 할 거 다 했잖아. 관세 전쟁 다 하고 니네 공급만 거 빼서 우리나라 서방 국가 쪽으로 빼고 이거 다 할 거 했잖아. 뭐 거기서 더 한다고 그거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그죠? 중국 지금 난리 났고 10만 개 이상 10만 개 기업 부동산 기업들이 다 지금 부채 위기에 놓여 있어서 헉헉거리는데 여기서 또 미국하고 더 싸워갖고 하면 파탄 나는 거야. 파탄. 중국 경제 파탄. 그래서 저는 이번 화상 정상회담은 뭔가 화끈한 건 아니어도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왜?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 3기. 그죠? 자기 이제 장기 집권 딱 체제 이번 전회를 통해서 내일 끝나잖아요. 그죠? 그거 딱 구축했으니까 이제 내가 3기 위대하신 시진핑 3기 체제 시작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러면서 조금 서민 경제가 나아지는 인민 경제가 나아지는 모습 이런 거 좀 보여줘야지. 그죠? 그러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가장 안 좋은 중국 관련주들이 일정 정도 반등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겠지. 그게 이 옵션 만기 이후의 흐름을 예상하는 부분이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심 섹터는 또 그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쪽 라인 부분으로 보는 거고. 여하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옵션 만기 이후 다음 주 시작 들어서도 또 주구장창 외국인들이 매도 때린다면 또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악의 흐름은 거의 지금 왜 10월보다 더 안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여건이. 그죠? 그래서 그 기회가 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만큼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돈방송님, 하현장님, 모스다남님, 예, 고생하셨어요. 예. 근데 왜 들어가요? 뭐라고 나오는